내면의 깊은 곳, 태초의 기억이 잠든 어두운 동굴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곳에는 잊혀진 시간의 파편들이, 부서진 꿈의 조각들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순수했던 한 존재의 그림자가 숨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 세상에 던져졌고 삶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표류하며 어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 속에서 육체가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깊은 곳에 자리한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눈부시게 빛나는 내면 아이를 직면하고 포용하는 고독하면서도 숭고한 여정입니다. 칼융은 인간의 정신을 무의식의 심연까지 탐구하며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는 모습 이면에 숨겨진 그림자들, 그리고 집단 무의식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형성된 원형들을 밝혀냈습니다. 그의 통찰은 우리가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내면의 목소리들을 외면하고 억압해 왔는지를 가슴 저리게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사회의 틀에 맞춰 자신을 깎아내고 타인의 시선에 부합하기 위해 본연의 빛을 잃어버릴 때 내면 아이는 어둠 속에서 울부짖습니다. 그 울음은 때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때로는 깊은 공허함으로, 또 때로는 세상에 대한 이유 없는 분노와 좌절감으로 표출됩니다. 당신은 혹시 어린 시절의 상처가 현재의 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이유 없이 느껴지는 외로움과 고립감에 시달리며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감정들은 내면 아이가 당신에게 보내는 간절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신호는 나를 봐줘. 나를 인정해줘. 나는 여전히 여기 존재하고 있어 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수많은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갑니다. 사회적인 역할, 직업적인 가면,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인격 등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세상과 상호작용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페르소나들이 너무나 견고해져서 본래의 자신을 억압하고 그림자 속으로 밀어넣을 때 발생합니다. 페르소나는 마치 아름다운 가면과 같아서 우리는 그 가면 뒤에 숨어 안전함을 느끼지만 동시에 진정한 자신과의 연결을 잃어버립니다. 내면 아이는 바로 이 가면 뒤에 숨겨진 당신의 가장 순수하고 취약하며 동시에 가장 강력한 본질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던 경이로움, 호기심 무한한 상상력, 그리고 순수한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하지만 성장 과정에서 우리는 이 소중한 내면 아이를 외면하고 억압하는 법을 배웁니다. 남자라면 울지 마. 여자아이는 조용해야 해. 실패는 용납되지 않아. 와 같은 사회적 메시지들은 우리의 내면 아이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러한 상처들은 치유되지 않은 채 무의식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어린 시절에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작은 비판에도 쉽게 좌절하고 버림받을까 두려워 관계에 집착하는 모습은 당신의 내면 아이가 치유되지 못한 상처를 외치고 있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면 그것은 반복적으로 당신의 현재 삶의 그림자를 드리울 것입니다. 특정 상황이나 관계에서 비이성적인 분노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당신을 지배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내면 아이를 만나는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직면하기 싫은 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며 온전한 존재로서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내면 아이는 단순히 어린 시절의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살아
숨쉬는 원초적인 생명력이며 당신의 창의성 직관, 그리고 존재의 기쁨이 솟아나는 셈입니다. 이 셈이 메마를 때 우리는 삶의 활력을 잃고 무미건조한 존재로 전락할 위험에 처합니다. 내면 아이를 발견하고 그와 대화하며 그를 사랑하고 치유하는 것은 곧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치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어른이 되는 길이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는 가장 심오한 여정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내면 아이를 만나는 여정을 함께 떠날 것입니다. 그 속에서 당신은 잊혀진 기억들을 떠올리고 억압된 감정들을 해방하며 진정한 자신과의 재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 분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을 위한 치유의 의식이며 당신의 존재를 다시금 온전하게 만드는 신성한 통과 의례입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면 아이의 그림자는 종종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겪는 반복적인 패턴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랑을 갈구하지만 사랑을 파괴하고 성공을 원하면서도 스스로 실패를 유도하는 역설적인 행동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단순히 개인의 의지 박약이나 성격적 결함으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깊은 무의식 속에 잠자고 있는 치유되지 않은 내면 아이의 목마른 외침이자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삶을 지배하고 있음을 알리는 경고등입니다. 융은 인간의 정신을 지층처럼 깊이 탐구하며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그림자 영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자신의 어두운 면, 즉 열등감, 분노, 질투, 수치심 등 억압된 감정들의 총체입니다. 그리고 내면 아이의 상처는 바로 이 그림자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받지 못할 때 혹은 특정한 감정이나 행동이 부정적으로 평가될 때 그 부분들을 의식적으로 억압하고 무의식의 그림자 속으로 밀어 넣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슬픔을 표현했을 때 남자가 뭘 그런 걸로 울어, 약한 소리 하지 마와 같은 말을 들으면 아이는 슬픔이라는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결국 그 아이는 슬픔을 느끼는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슬픔을 표현하는 것을 억압하게 됩니다. 이렇게 억압된 슬픔은 어른이 되어서도 무의식적으로 작동하여 사소한 일에도 쉽게 우울해지거나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냉담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린 시절에 과도한 기대를 받으며 자신의 진짜 욕구를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된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타인의 시선에 갇혀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외면한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공을 줬지만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항상 불안과 공허함에 시달리는 것은 바로 자신의 욕구를 억압당한 내면 아이의 그림자가 현재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림자들은 우리의 의식적인 통제를 벗어나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관계 직업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방향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왜 늘 같은 유형의 사람과 사랑에 빠지고 같은 문제로 갈등하는지, 왜 항상 어떤 지점에서 좌절하고 포기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 그것은 내면 아이의 그림자가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그림자를 직면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안겨주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자신의 약점과 마주하는 것이며 어린 시절의 상처가 만들어낸 왜곡된 신념 체계를 허물어뜨리는 작업입니다. 융은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이 개성화 과정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개성화란 개인이 자신의 전체성을 실현하고 자기 셀프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평생의 여정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빛뿐만 아니라 어둠까지도 포용함으로써 진정한 자신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내면 아이의 그림자를 만나는 첫걸음은 무엇보다도 자기 연민과 비판단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로 인해 생긴 행동 패턴이나 감정 반응들을 비난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당신이 어린 시절에 생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만들어낸 방어 기제였을 뿐입니다. 당신은 그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된 당신은 그 어린아이를 안전하게 품어주고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면 아이의 그림자를 알아차리는 또 다른 방법은 당신의 꿈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꿈은 무의식으로 통하는 왕도이며 내면 아이가 당신에게 보내는 가장 직접적인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꿈의 패턴, 특정한 상징들 꿈속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감정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그것들은 당신의 내면 아이가 당신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꿈속에서 길을 잃거나 버려지는 경험을 자주 한다면 이는 어린 시절의 분리불안이나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내면 아이의 감정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는 꿈속에서 어린 시절의 자신을 만나 위로하거나 보살피는 경험을 한다면 이는 당신의 무의식이 내면 아이를 치유하려는 노력을 시작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하고 내면 아이를 치유하는 과정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꾸준한 자기 성찰 용기, 그리고 인내를 요구하는 지속적인 여정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을 통해 당신은 점차적으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가고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온전하고 자유로운 존재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내면 아이의 그림자와 어떻게 대면해야 할지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그림자와의 구체적인 만남을 통해 어떻게 상처를 치유하고 내면의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 여정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진정한 자신을 만나는 용기를 낼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림자와 내면 아이의 상처를 인지하는 것은 치유의 첫걸음이지만 진정한 변화는 그들과 직접 대면하고 소통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을 넘어 어린 시절의 자신에게로 돌아가 그 순간의 감정과 필요를 온전히 느끼고 반응하는 깊은 내면 작업입니다. 융 심리학에서 적극적 상상은 무의식의 내용과 의식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강력한 도구로 제시됩니다. 이것은 꿈이나 상상 속의 이미지 또는 내면의 목소리와 대화하며 무의식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내면 아이와의 만남 역시 이 적극적 상상 기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당신의 의식을 내면 깊은 곳으로 향하게 하십시오. 이제 당신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어떤 이미지나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그것이 특정한 나이대의 당신일 수도 있고 상징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린 존재를 당신의 내면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행복해 보이나요? 아니면 슬프거나 두려워 보이나요? 그 아이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표정을 짓고 있습니까? 이때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모습이 당신이 기억하는 어린 시절과 다르더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현재 당신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내면 아이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아이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보십시오. 안녕 얘야. 나는 너의 어른이야. 이 아이는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할까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요? 그 아이의 표정과 몸짓, 그리고 들려오는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혹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당신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든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든지 온전히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슬픔이든 분노든 두려움이든 혹은 순수한 기쁨이든 그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당신은 이제 어른으로서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만약 아이가 슬퍼 보인다면 그 슬픔을 인정해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십시오. 네가 그렇게 슬퍼했구나. 많이 아팠겠네. 괜찮아,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아이가 분노하고 있다면 그 분노를 이해해 주십시오. 네가 많이 화가 났구나.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니? 그리고 그 아이가 충분히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아이가 어린 시절에 받지 못했던 사랑, 인정, 보호, 지지를 이제 어른이 된 당신이 주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따뜻한 말로 격려해 주십시오.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감정들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오래 억압되어 있던 슬픔의 눈물이 터져 나올 수도 있고, 잊고 있던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내면 아이가 그동안 품고 있던 응어리임으로 안전하게 표출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십시오. 감정은 흘려보내야 치유됩니다. 내면 아이와의 만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관계 맺음의 과정입니다. 정기적으로 내면 아이를 만나 대화하고 그의 필요를 살피며 사랑과 지지를 보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내면 아이는 점차적으로 안정감을 찾고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치유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치유된 내면 아이는 더 이상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상처가 아니라 당신에게 활력과 창의성, 그리고 순수한 기쁨을 선사하는 원천이 됩니다. 그 아이는 당신이 잊고 있던 당신 본연의 빛을 되찾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러한 치유의 과정은 때로는 명상이나 시각화 일기 쓰기 또는 예술 활동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병행될 수 있습니다. 내면 아이에게 편지를 써보거나 그 아이의 그림을 그려보거나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내면 아이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무의식의 메시지를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억하십시오. 내면 아이는 당신의 일부이며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를 외면하거나 방치할수록 당신의 삶은 공허해지고 진정한 만족감을 느끼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사랑하고 품어줄 때 당신은 비로소 온전한 자신으로 거듭나고 진정한 의미의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내면 아이와 대면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어떻게 지속하고 내면 아이의 치유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더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 치유의 여정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진정한 자아를 향한 길을 계속 걸어갈 용기가 있습니까? 내면 아이와의 지속적인 관계는 단순한 자기 치유를 넘어 칼 융이 말하는 개성화의 핵심적인 과정으로 나아갑니다. 개성화는 개인이 집단 무의식과 개인 무의식의 모든 요소를 통합하여 자신의 진정한 자기 셀프를 실현하는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이는 세상의 기대나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가장 온전하고 고유한 자신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면 아이를 돌보고 치유하는 과정은 우리가 그동안 억압하고 외면했던 자신의 일부를 다시 품는 것과 같습니다. 상처 입은 내면 아이는 우리의 잠재력과 창조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지만 치유된 내면 아이는 우리에게 무한한 생명력과 영감을 불어넣는 원천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의 순수한 호기심 세상에 대한 경이로움 그리고 무한한 상상력은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점차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면 아이의 그림자 속에 잠시 숨겨져 있었을 뿐입니다. 내면 아이를 치유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순수한 자질들을 다시 회복하고 삶에 대한 새로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치유된 내면 아이는
당신에게 놀이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 어른이 된 우리는 종종 생산성과 효율성에만 매달려 삶의 진정한 기쁨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놀이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이며 창의성을 자극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내면 아이가 당신에게 놀자 라고 속삭일 때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것은 의무감 없이 몰입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일 수도 있고, 자연 속에서 거닐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는 것과 같은 단순한 즐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놀이를 통해 당신은 삶의 압박감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느끼고 잊고 있던 내면의 기쁨을 다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면 아이의 치유는 당신의 관계에 깊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관계 패턴, 예를 들어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거나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혹은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밀어내는 행동들은 치유되지 않은 내면 아이의 상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면 아이를 품고 치유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오래된 패턴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온전하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임을 내면 아이를 통해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인정에 목매달지 않게 됩니다. 외부의 사랑을 갈구하는 대신 내면에서 솟아나는 자기 사랑으로 충만해지며, 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연결과 상호 존중을 가능하게 합니다. 내면 아이가 치유되면 당신은 타인의 감정에 더 잘 공감하고 그들의 내면 아이가 겪는 고통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당신의 연민과 이해의 폭을 넓혀주며 더욱 깊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면 아이의 치유는 당신의 직관과 창의성을 강화시킵니다. 어린아이는 아직 세상의 논리와 규칙에 갇히지 않은 순수한 직관의 존재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놀라움과 호기심으로 바라보며 정형화되지 않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내면 아이와 연결될 때 당신은 이러한 순수한 직관의 셈에 다시 접속하게 됩니다.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논리적인 사고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려울 때 내면 아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것은 때로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때로는 직관적인 통찰로 당신에게 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창의성 역시 내면 아이의 영역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고 상상력을 발휘하며 세상에 없는 것을 꿈꾸는 능력은 어린 시절의 순수한 놀이 정신에서 비롯됩니다. 내면 아이를 활성화시킬 때 당신은 잊고 있던 예술적 재능이나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을 다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다채롭게 만들며 당신의 영혼을 위한 진정한 표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성화는 정해진 끝이 있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성장하는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내면 아이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치유를 통해 당신은 매 순간 더욱 온전한 자신으로 거듭나고 삶의 모든 경험 속에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치유된 내면 아이가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가장 중요한 단계, 즉 내면의 재탄생과 영혼의 평화를 향한 여정의 마지막 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위대한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향한 길을 계속 걸어갈 용기가 있습니까? 내면 아이와의 지속적인 관계는 단순한 자기 치유를 넘어 칼 융이 말하는 개성화의 핵심적인 과정으로 나아갑니다. 개성화는 개인이 집단 무의식과 개인 무의식의 모든 요소를 통합하여 자신의 진정한 자기, 셀프를 실현하는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이는 세상의 기대나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가장 온전하고 고유한 자신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면 아이를 돌보고 치유하는 과정은 우리가 그동안 억압하고 외면했던 자신의 일부를 다시 품는 것과 같습니다. 상처 입은 내면 아이는 우리의 잠재력과 창조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지만, 치유된 내면 아이는 우리에게 무한한 생명력과 영감을 불어넣는 원천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의 순수한 호기심, 세상에 대한 경이로움, 그리고 무한한 상상력은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점차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면 아이의 그림자 속에 잠시 숨겨져 있었을 뿐입니다. 내면 아이를 치유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순수한 자질들을 다시 회복하고 삶에 대한 새로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치유된 내면 아이는 당신에게 놀이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 어른이 된 우리는 종종 생산성과 효율성에만 매달려 삶의 진정한 기쁨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놀이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이며 창의성을 자극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내면 아이가 당신에게 놀자 라고 속삭일 때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것은 의무감 없이 몰입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일 수도 있고, 자연 속에서 거닐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는 것과 같은 단순한 즐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놀이를 통해 당신은 삶의 압박감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느끼고 잊고 있던 내면의 기쁨을 다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면 아이의 치유는 당신의 관계에 깊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관계 패턴, 예를 들어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거나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혹은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밀어내는 행동들은 치유되지 않은 내면 아이의 상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면 아이를 품고 치유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오래된 패턴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온전하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임을 내면 아이를 통해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인정에 목매달지 않게 됩니다. 외부의 사랑을 갈구하는 대신 내면에서 솟아나는 자기 사랑으로 충만해지며, 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연결과 상호 존중을 가능하게 합니다. 내면 아이가 치유되면 당신은 타인의 감정에 더 잘 공감하고 그들의 내면 아이가 겪는 고통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당신의 연민과 이해의 폭을 넓혀주며 더욱 깊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면 아이의 치유는 당신의 직관과 창의성을 강화시킵니다. 어린아이는 아직 세상의 논리와 규칙에 갇히지 않은 순수한 직관의 존재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놀라움과 호기심으로 바라보며 정형화되지 않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내면 아이와 연결될 때 당신은 이러한 순수한 직관의 셈에 다시 접속하게 됩니다.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논리적인 사고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려울 때 내면 아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것은 때로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때로는 직관적인 통찰로 당신에게 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창의성 역시 내면 아이의 영역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고 상상력을 발휘하며 세상에 없는 것을 꿈꾸는 능력은 어린 시절의 순수한 놀이 정신에서 비롯됩니다. 내면 아이를 활성화시킬 때 당신은 잊고 있던 예술적 재능이나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을 다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다채롭게 만들며 당신의 영혼을 위한 진정한 표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성화는 정해진 끝이 있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성장하는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내면 아이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치유를 통해 당신은 매 순간 더욱 온전한 자신으로 거듭나고 삶의 모든 경험 속에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치유된 내면 아이가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가장 중요한 단계, 즉 내면의 재탄생과 영혼의 평화를 향한 여정의 마지막 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위대한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향한 길을 계속 걸어갈 용기가 있습니까? 치유된 내면, 아이와의 동행은 단순한 심리적 안정감을 넘어 존재의 깊은 차원에서 일어나는 재탄생과 영혼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마치 오랜 겨울잠에서 깨어난 씨앗이 대지의 품에서 새싹을 틔우듯 당신의 내면에서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과정과 같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평가나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의 빛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외부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가 삶의 유일한 목적이 아님을 깨닫고 내면의 풍요로움과 진정한 가치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는 진정한 자율성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외부의 강요나 기대에 굴하지 않고 당신만의 길을 걸어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곧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실패에 대한 두려움 혹은 사랑받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는 마음이 당신을 얽매지 못합니다. 내면 아이를 품고 치유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모든 면을 받아들이는 자기 수용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당신의 약점이라 생각했던 부분들조차도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고유한 특성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불완전함 속에서 완전함을 발견하는 역설적인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수용은 깊은 내적 평화로 이어집니다. 더 이상 자신과의 싸움이 사라지고 내면의 모든 요소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는 외부적인 상황이 아무리 혼란스러울지라도 당신의 내면에는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과 평온함이 자리 잡게 됨을 의미합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도 심해는 고요하듯이 당신의 영혼은 모든 폭풍을 견뎌낼 수 있는 견고한 안식처가 됩니다. 이 평화는 또한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거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매 순간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내면 아이를 만나는 여정은 궁극적으로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신성한 자기, 셀프를 깨우는 과정입니다. 융은 자기를 의식과 무의식 전체를 아우르는 정신의 중심이자 전체성이라고 보았습니다. 내면 아이를 치유하고 통합하는 것은 이 자기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며 당신의 본질적인 지혜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결은 당신의 삶에 깊은 의미와 목적을 부여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길을 잃거나 방황하지 않고 당신만의 고유한 소명을 향해 나아갈 확신을 얻게 됩니다. 삶의 모든 경험이 당신을 성장시키고 당신의 영혼을 풍요롭게 만드는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진정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린 시절의 자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시절의 자신을 온전히 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당신은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 현재를 충만하게 살아가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내면의 힘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존재를 다시금 온전하게 만들고 당신의 영혼에 영원한 평화를 선사하는 칼융의 통찰이었습니다. 이 여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은 이제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며 당신만의 빛으로 세상을 비출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면의 자유와 평화가 영원히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